전격 인터뷰 1부에서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 함께 정치 현안과 지방선거 판세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권영세입니다. 네. 예. 우리 사회자 바뀌신 다음에 제가 처음 나오는 거 보니까 예, 이게 굉장히 오래간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원래 단골 출연자셨지 않습니까? 예. 네. 전에는 제가 자주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의원총회 예. 많이 언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 보니까 지금 조작기소 특검법안 반대 결의문을 채택을 하셨잖아요. 예.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건가요? 뭐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반대한다. 뭐 그런 얘기죠. 근데 네. 그 사실 조작기소 특검은 네. 이게 조작기소라고 하는 부분도 문제고 예. 특검하는 것도 문제고 네. 뭐 사실 둘 다 문제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검을 좀 더 가볍게 얘기하자면 이 사람들이 지금 뭐 검찰이 수사 기소권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이게 뭐 앞으로는 안 된다 해서 검찰을 해체하다시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 검찰이 이제 더 이상 수사권은 없고 지금 보안 수사권도 주느냐 마느냐인데 지금 안 주는 방향 쪽 아니겠습니까? 현재까지는. 네네. 근데 계속해서 이 정부 들어와서는 특검이 지금 몇 번째인가 모르게 지금 특검을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 편할 때는 이렇게 무소불위의 특검 제도를 이용을 하면서 검찰에 대해서는 해체를 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그 이율배반적이고 이 모순적인 부분이고 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조작 기소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은 조작 기소라고 뭔가 규정을 하고 예. 그게 이제 국정조사도 하고 네.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특검까지 이어지는데 우선 우리 사회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조작 기소를 국정조사한다는 거는 그거 자체가 우리가 헌법 정신에도 위반되고 국회관계법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 게 국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현행 그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지금 국정조사를 여는 거가 그 자체로 문제지요. 근데 법의 취지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 삼권 분립 아까 네. 헌법에도 위반된다 그랬는데 예. 이게 그 입법권은 입법부에서 행정부 견제하는 정도를 행사하는 거지. 그다음에 사법부에서도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통제하는 거지. 이 사법 절차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서는 안 된다.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줘야 된다라는 게 우리 헌법 정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조작 기소 부분도 만약에 조작 기소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게 사법 절차 내에서 이 강하게 주장을 해서 이게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서 거기 사법 절차 내에서 교정이 돼야 되겠지요. 더군다나 지금은 뭐 자기네들이 법을 마음대로 고쳐서 이게 대법원에서 재판이 끝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한 번 더 이의신청까지 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해결하지 않고 이거를 특검으로 가져가 가지고 그러니까 그 별도의 트랙 위에서 자기네들이 임의로 정한 특별검사와 뭐 검사 뭐 수사관들에 의해 가지고 이 지금 다른 방향의 결정을 하겠다라는 게 미리 작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대단히 심각한 부분이고 이게 아마 그 이유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 법조계 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이 수사 기록들이 너무 완벽해서 정상적인 법관이라면은 여기에 대해서 도저히 그 무죄를 쓸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완전히 버려놓고 이렇게 별도의 트랙을 만들어서 이게 여기서 무슨 조작 기소라고 마음대로 결정을 하려고 그러겠지요. 근데 사실은 지난 국정조사에서도 그 방용철 증인인가요? 그 상방부 부회장. 네. 이 사람이 분명하게 돈 줬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게 돈 줬냐 안 줬냐 북한에 그 부분하고 이제 또 하나 그 쟁점 부분이 소위 연호회 술 파티 아닙니까? 네. 근데 김성태 그 쌍방울 회장이 그런 거 분명히 없었다고 얘기하고 또 새롭게 이 교도관 증인이 나와가지고 그런 거 없었다라는 녹취록까지 나온 상황인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조작 기소가 확인됐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 특검을 가자라는 거는 네네. 이거는 그야말로 다수의 횡포고 요즘에 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새로운 형태의 독재자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예.
이 뭐 대표적인 게 베네수엘라나 아니면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이나 뭐 이런 사람들 얘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런 내용은 아마 우리나라가 그 새로운 세계 기록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형사소추돼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그 사법부와 준사법기관을 찍어 눌러가지고 이 법부 여당이 그래서 공소 취소를 시켜서 대통령의 그 퇴임 후 안전을 보장시키고 네. 계속해서 어쩌면은 뭐 더 이 직권도 더 하려고 그럴 의도도 보이는 새로운 형태의 어쨌든 이 독재 형식을 그 뭐 아주 새롭게 이게 뭐 K 독재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거 만들어냈다라는 거가 참 좀 서글픈 내용입니다. 네. 이게 좀 길게 얘기했네요. 민주당이 어제 이제 신임 원내대표 한병도 원내대표가 6.3 선거 후에 예. 그 특검법 처리 시기 내용 절차 판단하겠다라고 예. 했거든요. 예. 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걸로 예상하고 우선 계십니까? 뭐 대통령도 그렇고 예. 민주당도 그렇고 뭐 이 대통령도 뭐 속으로는 좋아하면서 어쨌든 이게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네. 그다음에 이 사실 법리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걸 자기네들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리 시작하려고 그러다가 네. 이게 처음에는 왜 5월 초에 다 하겠다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러다가 지금 이러는 이유는 이게 이런 거가 아무래도 이 지방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으니까 이게 지금 그 시기를 뒤로 미루겠다는 얘기지요. 네. 어제 결의문 국민의힘 네, 예. 채택관과에 보면 시민사회 연대 부분이 이제 들어가 있었어요. 네, 예. 5가지 네, 중에. 예. 그리고 앞서 사실은 수도권의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먼저 연석회의를 했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궁금한 점이 이른바 범보수 연대가 특검법을 통해서 특검법 공조, 특검법 대응에 대한 공조가 있을 것 같다는 그 지금 전망들을 네.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쭉 같이 가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특검법 공조는 사실 개혁신당이 뭐 저기 이 조홍천 의원이죠. 조홍천 전 의원이죠.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예. 뭐 잘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뭐 조홍천 의원이 그 시작을 안 했더라도 우리 쪽에서 우리 당에서도 이제 당연히 그 제기를 하려고 그랬던 부분인데 네. 아마 지금 당장은 예. 이게 이런 뭐 특검법이라든지 기타 앞으로 뭐 다른 이슈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그러니까 보수 계열 정당이 지금 뭐 나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뭐 뭐랄까 협력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겠지만 네. 이제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이게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선거 공조까지는 너무 나간 얘기인가요? 그건 아직은 아마 각자 후보를 낸 상황에서 예. 거기까지는 마음속으로는 있어도 얘기들을 서로 못할 겁니다. 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지금 예. 그 원내 6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가지고 개헌안 표결을 이제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예. 당에서 어제 이제 개헌 반대를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도 이제 불참하겠다고 했는데 예. 일부 의원들 한재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표결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냈어요. 네, 뭐 참여하지만 그 네. 뭐 찬성 반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열어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보도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우선 그 6당 하니까 굉장히 그 많은 당이 찬성을 하는 것 같은데. 네. 뭐 사실은 뭐 하나고 아주 조금 너그럽게 봐줘도 2개 정당이지 나머지는 뭐 정당 같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전혀 협력을 할 수 없는 게 예. 뭐 대통령은 이게 무슨 뭐 아주 기본적인 거고 뭐 계엄과 관련된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거니까 그거를 뭐 반대하는 거는 다 계엄에 찬성하는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완전히 전형적인 최근의 신형 독재자들이 이 쓰는 수법. 나 아니면 다 적이고 나 아니면 다 옳지 않고 네. 뭐 이런 이분법을 통해서 하던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와 가지고 뭐 사법부 소위 코트 패킹이라고 이 법원이 말 잘 안 들으니까 대법원을 왕창 들려 가지고 자기 사람 집어넣는 거 이런 거가 전형적인 그 이 독재자들 내지는 정권 장악을 위한 수법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은 미국에서도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뉴딜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걸 시도했다가 그 당시에는 그 루즈벨트의
자당인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반대를 가지고 못했던 예가 있고 다른 나라 중에서 선거한 예는 아까 얘기한 독재자들이 있는데 네. 지금 이런 식의 헌법을 파괴하는 그런 세력하고 그 내용이 모든 이 헌법을 다시 손질하는데 이 손을 잡고 협력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네. 또 우리 대부분의 우리 당 의원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오늘은 반대할 텐데 네네. 뭐 당내 자유롭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거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당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이 뭐랄까요, 그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야지 이 같은 당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지아 의원과 네. 뭐 또 누가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도 이런 취지를 생각을 하면은 아마 우리의 우리 당의 당론에 대해서 네. 따를 수도 있을 거다. 그리고 네. 그래 주기를 좀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최근에 올리신 글 중에 동남풍에 대한 글이 있었어요. 네. 동남풍은 특정 개인이 만든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해석을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뭐 누구 겨냥한 것보다도 지금 제가 조금 아까 우리 요즘 자유민주주의가 뭐 다른 나라에서도 좀 무너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이게 대단히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뭐 관련 분야에 대해서 뭐 좀 많이 고민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네. 지금 뭐 안타깝게도 우리 전임 윤 대통령 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이게 잘못된 계엄을 해서 무너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면에는 네. 그러니까 나만 옳다. 그리고 나만 이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 이런 식의 어떤 독선적인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성격이 어떤 면에서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네. 그 글에서도 제가 결론을 냈지만 네. 이게 우리 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네. 이게 나만 옳고 다른 사람 다 틀렸고 나만 대단하고 이런 식의 것보다는 네. 이런 성격보다는 나도 틀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타협을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뭐라 그럴까요? 좀 열려있는 마음을 가진 정치인이 필요하지 앞으로 그게 보수든 진보든 좌파든 우파든 네. 독선적인 정치인이 소위 득세를 해서는 우리 정치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얘기입니다. 네네. 사실 지금 그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중에서 네. 특히 이제 부산 북구갑이 굉장히 예, 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어제 저희가 박민식 후보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딱 잘라서 단일화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로로 0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지금 단일화는 쉽지 않다고 보는 게요. 네. 이게 뭐 어느 한쪽이라도 단일화를 한다 그래야지 이게 단일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게 특히 이 다른 정당 혹은 이 당 바깥에 있는 사람이 더군다나 이게 단일화에 적극적이래야 이게 가능한 거지요. 사실은 우리 당내 후보가 좀 단일화에 반대라도 그 상대방이 적극적이면은 뭐 당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그 근거 규정도 있고. 그러나 지금처럼 네. 한동훈 대표 쪽도 전 대표 쪽도 안 하겠다 그러고 그다음에 박민식 저 후보도 네. 지금 절대 안 하겠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 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네. 근데 이제 이 따로 가도 박민식 후보가 그 최근 여론조사 추이나 이런 걸 보니까 예. 일부 조금 소위 튄다 그러지요. 그런 여론조사를 빼고는 예. 우리 좀 올라가는 추세고 불과 어저께인가 그저께 후보가 확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뭐 3자로 가도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하종 후보가 네. 아직 뭐 여러 가지 실수도 많이 했고 그리고 사실은 뭐 이렇게 그쪽 당에서 보면은 그쪽 당의 이 이즘에 철저한 그 뭐 그런 분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분이 제가 기억하기에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에 그 인수위에서도 일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뭐 우리 여서는 뭐 차라리 좀 보수적인 색깔도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네. 근데 이제 그쪽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아주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좀 어려운 후보도 아니고 그런 거니까 우리가 이 박민식 후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은 3자 구도에서도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이 지금 3자 구도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근데 이제 한자의 의원 같은 경우는 그 한동훈 전 대표 지지 네. 를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현장에도 가겠다. 네. 얘기를 해서 또 당에서 또 징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글쎄요.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이게 당의 다른 생각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예. 지금 특히 중요한 시기에는 이 당의 어떤 그 노선에 따라주는 게 당의 그 속한 사람들의 네. 좀 의무고 책임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이 자꾸 징계 얘기가 나오는 것이 왜냐하면 이제 뭐 앞서도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징계가 얘기가 특히 선거 앞두고 내홍이라는 단어가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징계 얘기 나오기 전에 네. 나오지 않게 네. 좀 이렇게 책임감 있고 당원으로서 우리 당 소속의 의원으로서 이게 뭐가 그 현명한지 좀 잘 알아서 판단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예. 예. 오늘은 또 이제 윤리위에서 네. 정진석 전 실장의 네, 네. 이제 복당에 네. 대해서 자격 심사를 네. 결론을 내려야지 이제 공관위에서 또 후속적으로 또 네.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이제 관심이 확 모아지는 시점이라서요. 예. 정진석 전 실장의 이 출마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마 부분은 일단은 이제 복당이 된 뒤에 생각을 할 부분인데 네. 이 복당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지금 저쪽에서 이 지금 특검이나 이런 데서 네. 뭐 기소했다고 우리가 다 저건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오세훈 시장하고 또 누군가의 추경호 지금 의원 지금 후보지요. 예.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다행히 우리 당에서 기소가 됐지만 그거는 저쪽에서 어떤 정치 탄압성의 기소라고 보고 네. 후보 자격을 부여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당원 자격을 뭐 없애거나 이러질 않았는데 예. 정진석 의원은 일단 복당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네네. 그 정진석 의원의 기소 부분도 사실은 뭐 계엄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고 그게 아마 컴퓨터를 이 정권이 바뀔 때 지우고 나갔다 뭐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부분은 그 정권이 바뀔 때는 다 지우고 나가게 돼 있는 규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서 따른 것이지 그래서 무리한 교소이기 때문에 네. 일단 그 뒤에 그러니까 공천심사위원회 심사는 별개로 하더라도 복당 부분에 있어서는 차별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당 내에서 마치 저쪽 특검에 의해서 기소되거나 이런 부분을 뭐가 대단히 잘못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특검이 기소한 것 중에서 뭐 옳은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지금 저 사람들이 이 보수 인사들을 거의 사냥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게 저쪽에서 기소당했다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도 그 사람은 잘못됐으니까 버려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일부 있어요. 근데 그건 아주 대단히 잘못된 거고 예. 우리가 그거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기준을 잘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공천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천은 뭐 공심위에서 고민을 할 텐데 네네. 그 부분도 네. 윤 대통령하고 뭐 얼마나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물론 고려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 가까운 사이에서 과연 이 사람이 윤 대통령에서 이 잘못된 부분에 얼마나 관여됐는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거기에 합당한 결론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정 전 실장의 이런 행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호개인 공천이다라고 지금 뭐 공천수위를 올리고 있잖아요. 거기서야 뭐 그러고 싶겠죠. 근데 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자격이 없는 게 네. 지금 송영길 전 대표 거기가 지금 2심에서 무죄가 나고
나서 확정이 됐습니다만 1심에서는 그 징역 2년인가요? 나고 법정 구속까지 됐다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2심에서 무죄가 된 것도 지금 저는 지금 사법부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예. 그게 다른 예를 들어서 권성동 의원 사건 같은 데서는 불법 수집 증거 주장에 대해서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 유죄를 내려놓고 이 송영길 그 전 대표 사건에서는 불법 수집 증거라 그래가지고 유죄 증거를 다 배척을 한 다음에 무죄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 검찰이 당연히 상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 상고 안 하고 확정을 시킨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도 뻔뻔스럽게 뭐 이 아주 그냥 대환영을 하면서 공천을 주고 뭐 나중에 결국 안 되긴 안 됐습니다만 지금 징역 5년인가 6년을 선고받고 지금 보석으로 나와 있는 사람이 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출판 기념회를 하질 않나. 그다음에 뭐 자기 선거구 나갈 때를 찍어서 뭐 하고 그 사람 공천 주라고 당해서 수십 명의 압력을 넣고 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정당이 우리 당에 대해서 뭐라고 할 얘기는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거가 이제 28일 앞으로 다가와서요. 서울시장 캠프에서 지금 네.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예. 의원께서 지금 서울시장 선거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론조사가 지금 뭐 완전히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예. 어쨌든 추세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네. 추세상으로는 오시장이 좀 많이 따라잡고 있는 것 같고 네네. 아무래도 오시장은 좀 이미 검증이 된 사람이고 예예. 그다음에 정원호 후보는 사실은 이렇게 큰 선거에서 검증이 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나오고 있고 네네. 또 앞으로 뭐 하정우 후보 경우에서 보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새롭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네네.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네. 또 우리 당에서 좀 단합이 잘 된다면은 서울도 해볼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언제쯤 골든 크로스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좀 내심 판단할 수 있는 시점 근거 글쎄, 있을까요? 뭐 이 희망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게 판단하는 거는 그 좀 제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네. 어쨌든 희망하기는 네. 그러니까 선거 시작 무렵에는 네. 거의 이제 따라잡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를 기대를 하고 있지요. 네. 서울 유권자들이 결국은 표를 누구에게 찍을까를 결정할 때 결정적인 요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지금 그 부동산 문제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뭐 항상 전국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모든 사람들이 서울의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네. 정부도 부동산 대책이 사실은 저쪽 지방의 뭐 소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아니라 대개 서울 부동산 가격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데 서울 사람들이야 뭐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과거 박원순 시장 시절에 네. 거의 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뭐 300몇십 군데를 취소하고 그래서 주택의 어떤 새로운 공급을 막아서 지금 오늘의 이런 상황도 벌어진 측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앞으로 박원순 시즌 2에 해당하는 시장이 등장을 해서 또다시 이 부동산 이 공급 시장을 이 문제를 생기게 한다면은 네. 이거 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아마 서울 시민들이 네. 그런 부분을 중시할 거라고 봅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2부 전격 인터뷰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